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는 완성된 형태로 소비자 앞에 등장한다. 매장에서 보이는 것은 정제된 디자인과 가격표뿐이며 그 재료가 어떤 경로를 거쳐 도착했는지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특히 희귀 가죽이 사용된 제품일수록 그 출발점은 더욱 모호해진다. 이 산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생산 과정은 일상적인 제조 공정처럼 공개되지 않는다. 공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명품 시장 뒤편에는 일정한 기준과 규칙 아래 운영되는 이국적 가죽 가공 공장이 존재한다. 이곳의 공정은 일반적인 가죽 산업과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접근 방식과 관리 방식은 훨씬 더 제한적이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하며 공정 전반을 폐쇄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특정 행위를 단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왜 우리는 이 장면을 거의 본 적이 없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공정이 어떻게 하나의 산업으로 기능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산업이 형성된 배경에는 명확한 시장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희귀 가죽은 기능적 필요보다는 상징적 가치에 의해 선택되는 소재다. 동일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제품이라도 어떤 가죽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시장에서의 위치는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차별성은 자연스럽게 제한된 공급과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낸다. 명품 브랜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재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희귀 가죽 가공 공장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기후 조건, 기존 산업 인프라, 숙련된 인력의 존재는 공장의 위치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이 공장들은 외부와의 접점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생산량은 공개되지 않고 거래 관계 역시 제한적으로 관리된다. 이는 비밀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정 전반의 변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 시장은 이 과정을 요구하고 공장은 그 요구에 맞춰 구조를 형성한다. 이처럼 희귀 가죽 가공 산업은 감춰진 공간에서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효율이라는 조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된 결과물이다. 원자재 단계에서 이 산업은 일반 가죽 가공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희귀 가죽은 공급 경로 자체가 제한적이며 모든 소재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공장에 도착한 가죽은 즉시 생산 라인으로 이동하지 않고 별도의 분류와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표면 상태, 두께, 탄성, 패턴의 균일성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작은 흠집이나 비대칭은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다음 단계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선별 기준은 완성품의 외형뿐 아니라 이후 공정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희귀 가죽은 재질 특성상 가공 중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 공장은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개입 비중을 높인다. 기계 장비가 제공하는 수치와 함께 작업자의 경험이 결정을 보완한다. 이처럼 원자재를 다루는 방식은 단순한 재료 관리가 아니라 전체 공정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로 기능한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통과한 희귀 가죽은 본격적인 가공 단계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공정은 공개적인 산업 라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업 공간은 소규모 구획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은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이는 보안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정 간 변수를 줄이기 위한 구조다. 희귀 가죽은 일반 가죽보다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작업 환경의 미세한 변화가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공은 일정한 조건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가죽은 절단, 정리, 두께 조절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변한다. 각 단계는 이전 공정의 결과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작은 오류라도 다음 단계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춘다. 빠른 생산보다 안정적인 반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 전체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기 위한 선택이다. 이처럼 가공 단계는 단순한 기술 적용이 아니라 희귀 소재가 가진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가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공정은 반복성과 점검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희귀 가죽을 다루는 공장은 한 번의 완성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동일한 단계를 여러 차례 확인하며 진행하는 방식을 택한다. 절단된 가죽은 다시 펼쳐져 형태와 균형을 점검받고
두께가 조정된 부위는 손으로 눌러 탄성과 보골력을 확인한다. 이 과정은 기록으로 남지만 모든 판단이 수치로 환산되지는 않는다. 작업자는 이전 공정에서 느꼈던 촉감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며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이러한 반복 점검은 공정 시간을 늘리지만 결과물의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희귀 가죽은 동일한 개체 내에서도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공장은 이 과정을 효율 저하로 보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한다. 반복되는 공정 속에서 작업자는 재료의 변화를 예측하게 되고 이는 다음 생산 주기에 반영된다. 이처럼 반복성은 단순한 작업의 중복이 아니라 공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반복 공정은 비용과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희귀 가죽 가공 공장에서의 효율은 일반적인 생산량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하루에 몇 장의 가죽을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변동 없이 기준을 유지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정 속도가 느려질수록 인건비와 운영 비용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재작업이나 폐기 가능성은 줄어든다. 공장은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한다. 주문량에 맞춰 설비를 무리하게 가동하기보다는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정을 반복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선택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희귀 소재를 다루는 산업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에 가깝다. 비용 구조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관리되며 이는 공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결국 이 산업에서의 효율은 속도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공정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면 공장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귀 가죽 가공 산업에서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이유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기술 보호, 거래 관계 유지, 그리고 공정 관리의 복잡성이 동시에 작용한다. 공장은 생산 과정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공유하며 전체 구조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숨기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공정이 의도치 않게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 실제로 희귀 소재의 가공 과정은 일반적인 제조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인 장면만으로는 전체 맥락을 전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공장은 외부의 시선보다 내부 기준에 집중한다. 작업자들은 정해진 절차를 반복하며 공정 간 이동과 기록을 통해 흐름을 유지한다. 이 구조는 공장을 폐쇄적으로 보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정 관리 방식의 부산물로 나타난다. 공정의 이러한 폐쇄성은 합법성과 제도적 틀 안에서 유지된다. 희귀 가죽 가공 공장은 각 국가와 지역의 규제 환경에 맞춰 운영되며 관련 절차와 문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된다. 외부에서 볼 때 이 과정은 불투명해 보일 수 있지만 공장 내부에서는 오히려 규정 준수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원자재의 이동, 가공 단계, 완성품의 출하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문서와 기록을 통해 추적된다. 다만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세부 사항을 외부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는 공정의 속도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공장은 이러한 제도적 틀을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운영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 전반을 일정한 범위 안에 두기 위한 선택이다. 이처럼 합법성과 제도는 공정의 외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구조로 작용하며 산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지탱한다. 이 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소비자는 완성된 제품을 통해 희귀 가죽의 존재를 인지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는 정보의 부재라기보다는 전달 방식의 차이에 가깝다. 공장은 공정을 설명하는 대신 결과를 통해 가치를 전달하고 브랜드는 그 결과를 이미지와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이 사이에서 실제 제작 환경은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밀려난다. 희귀 가죽 가공 산업은 이 거리를 의도적으로 좁히려 하지 않는다. 공정이 복잡하고 조건에 민감할수록 단순한 설명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산업은 일정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움직인다. 공정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구조 속에서 소비자는 과정이 아닌 완성도를 통해 산업과 연결된다. 이러한 거리감은 단절이라기보다 역할 분담에 가깝다. 공정은 내부에서 관리되고 가치는 외부로 전달된다. 이 분리가 유지될 때 산업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는 것은 몇 가지 질문이다. 왜 어떤 산업은 반복적으로 공개되고 어떤 산업은 그렇지 않은가?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희귀 가죽 가공 공장은 외부의 이해를 구하기보다 내부의 기준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공정이 외부에 노출될수록 변수는 늘어나고 관리해야 할 요소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공장은 제한된 정보 공개를 선택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다큐멘터리가 따라온 과정 역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공정의 흐름이 어떤 논리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이다. 희귀 가죽이 명품 시장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기까지는 이러한 조용한 선택들이 누적되어 왔다. 공정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명확한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단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시점에서 공정은 더 이상 개별 작업의 집합으로 보이지 않는다. 희귀 가죽 가공 산업은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각 요소는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자재 관리, 환경 조건, 작업자의 판단, 기록 체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릴 경우 전체 공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은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폐쇄적이거나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된다. 산업은 빠른 설명이나 즉각적인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된다. 희귀 가죽이 사용된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한 공정의 방식은 질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전제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산업은 침묵 속에서 작동하며 그 침묵이 곧 구조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공장이 유지하는 이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다. 희귀 가죽 가공 산업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정의 일관성을 보호한다. 모든 과정이 공개될 필요는 없다는 전제가 이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다. 공장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부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작업자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정은 계획된 범위 안에서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은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이어지지만 바로 그 점이 산업을 장기간 유지하게 만든다. 이 다큐멘터리가 기록한 것은 숨겨진 장면의 폭로가 아니라 왜 어떤 공정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맥락이다. 희귀 가죽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재료의 희소성 때문만이 아니다. 그 재료가 다뤄지는 방식, 공정이 관리되는 구조,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선택들이 함께 작용한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산업의 특성이며 그 특성은 지금도 조용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정된 형태를 띈다. 희귀 가죽 가공 산업은 빠르게 확장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검증된 공정과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를 완충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가 도입되더라도 이는 기존 구조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공정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작업자는 반복되는 공정 속에서 재료의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맞춰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매뉴얼로 완전히 정리되기 어렵지만 공정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이 산업은 눈에 띄는 혁신보다 조용한 지속성을 선택한다. 외부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세한 조정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처럼 희귀 가죽 가공 공장은 단기적인 효율보다 장기적인 일관성을 우선시하며 그 선택이 산업의 형태를 규정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산업 전체가 하나의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희귀 가죽 가공 공장은 개별 주문이나 유행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공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결과물의 편차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다. 공정이 안정될수록 작업자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재료의 특성 역시 그 범위 안에서 다뤄진다. 이 구조에서는 빠른 확장이 오히려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 공장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러한 선택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희귀 소재를 다루는 산업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에 가깝다. 공정의 속도와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재료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의 안정성을 지탱하며 공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산업은 불확실성을 8번 관리하고 배치 장기적인 공정 신뢰를 유지한다. 전원 차분 확인.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산업은 눈에 띄는 성장보다 유지 가능한 구조를 통해 존재를 이어간다. 이 흐름의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의 관찰이다. 희귀가죽이 가공되는 이 산업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용함을 유지함으로써 기준을 지켜왔다.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이 선택은 공장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내부의 논리를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작업은 오늘도 같은 순서로 반복되고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이러한 반복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결과물은 시장을 통해 꾸준히 확인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기록한 것은 비밀을 폭로하는 장면이 아니라 왜 어떤 산업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이다. 희귀가죽이 명품 시장에서 상징성을 갖게 되는 과정에는 이러한 조용한 공정과 선택이 축적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산업의 일부이며 그 구조는 지금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 우리는 이 산업을 거의 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숨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희귀 가죽 가공 공장은 설명보다 기준을, 노출보다 안정성을 선택해왔다. 공정은 오늘도 같은 조건 아래 반복되고 결과는 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따라온 과정은 모든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어떻게 하나의 산업을 지탱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이다. 드러나지 않는 공정은 질문을 남기고 그 질문은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소비하는 결과물 뒤편에 어떤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하는 계기는 된다. 이 인식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산업은 여전히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이 기록이 끝나는 지점에서도 공정은 계속된다. 희귀 가죽 가공 산업은 하나의 이야기로 완결되지 않으며 매일 같은 구조 속에서 반복된다. 변화는 급격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누적된다. 외부에서는 그 움직임을 인식하기 어렵지만 내부에서는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세한 조정이 이어진다. 이 산업이 선택해온 방식은 설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다. 공정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한다면 구조는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산업이 어떤 논리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용히 따라왔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질문을 남기지만 동시에 하나의 답을 암시한다. 어떤 산업은 드러남보다 지속을, 속도보다 안정성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능할 때 산업은 소리 없이 계속 작동한다. 수치 정확합니다. 재봉 공정 시작하세요. 재봉 시작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일 작성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인장 강도 양호합니다. 다음 공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성센 차라되기 확신했습니다. 상차 준비하세요. 오늘 일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